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공한다. 정말 달콤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상사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회사의 비전을 내 꿈인 양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야근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를 완전히 부수고 진짜 부자가 되는 냉혹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일에 대한 태도가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폴란의 책 리브 리치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직장을 사랑하지 마라. 일에서 보람을 찾지 마라. 오직 돈만 벌어라. 너무 속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여러분은 그곳에 시간을 팔아 돈을 받는 거래처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래처에 감정을 섞고 충성심을 바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에게 머시너리, 즉 용병이 되라고 말합니다. 용병은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잘 싸우지만 전쟁 자체를 사랑하거나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약된 보상을 위해 최고의 기술을 제공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직장이라는 전장에서 용병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대신 내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가 적절한지 계산하세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나의 통장 잔고와 은퇴 계획을 걱정하세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바로 돈을 버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버는 것, 메이크입니다. 앞서 말했듯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환상을 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감정을 배제하면 업무 효율이 오르고 이는 곧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직이 쉽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든 더 높은 값을 부르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세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저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구직자가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판매하는 1인 기업의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현금 채굴기라고 생각하세요. 광산에 들어갈 때 광부들은 광산을 사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금을 캐기 위해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즐길 자금을 캐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근도 지루한 회의도 견딜 만한 노동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굴기에서 나온 현금을 절대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보상 심리 때문에 낭비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채굴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쓰는 것, 스펜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아끼고 짠돌이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스티븐 폴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남들이 다 하니까 명품 가방을 사고 무리해서 좋은 차를 뽑습니다.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눈치를 사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항목마다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쓴 것인가? 스트레스 받아서 쓴 홧김 비용, 남들 따라 산 골프채, 이런 멍청한 지출은 가차없이 잘라내세요. 대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 맛있는 커피 한 잔이 하루의 행복이라면 그건 아끼지 마세요.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내 행복의 도구로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규모, 즉 순자산이 얼마냐에 집착합니다. 10억이 있어야 부자다, 30억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깔고 앉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쩔쩔맨다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현금은 우리 몸의 피와 같습니다. 계속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빚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고 내 삶을 즐길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공포에 떨지 마세요. 세 번째는 모으는 것, 세이브입니다. 저축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유입니다. 비상금은 여러분이 회사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배짱을 만들어주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통장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쥐가 야금야금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은 돈을 반드시 성장시켜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투기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투자는 지루해야 정상입니다. 네 번째, 불리는 것, 그로우입니다. 스티븐 폴란은 복잡한 주식 분석이나 차트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힘든데 본업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 전체를 사세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집 하나면 꼭 필요하지만 무리한 갭 투자로 인생을 저당 잡히지는 마세요. 투자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 내 삶을 흔드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감정을 이입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우울하고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돈을 다룰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돈을 차갑게 대하세요. 숫자로만 바라보세요. 일할 때도 차가운 머시머리가 되고 투자할 때도 차가운 분석가가 되세요. 역설적이게도 돈을 차갑게 대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소중한 가족, 친구, 취미가 들어올 테니까요.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며 무작정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폴란의 조언을 한국 실정에 맞춰보면 퇴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대출 신용도, 그리고 매달 꽂히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빨아들이세요. 회사 안에서 1인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상사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퇴근 후에는 완전히 접속을 끊으세요. 직장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후원하는 스폰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출근해서 상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저 사람은 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상사 욕이나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산을 불릴 공부를 하거나 진짜 행복을 주는 취미를 찾으세요.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구매할 티켓으로 바라보세요. 책 리브 리치가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도 매일 돈 걱정에 잠 못 이룬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적당한 자산이라도 삶을 통제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망치나 톱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시고 살진 않죠. 필요할 때 쓰고 창고에 넣어둡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돈과 일에 대한 짝사랑을 멈추세요. 냉정하게 벌고 뜨겁게 인생을 즐기세요. 회사의 부속품이 아닌 내 인생의 CEO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불필요한 영수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